성공하려면 읽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원하는 게 없으면 그 어떠한 정보가 들어와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외워놓은 거에서 벗어나는 순간 못해.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는 다 변형 문제거든요. 나에게만 속하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근데 그거는 나이 불문입니다. 젊은 친구들도 생각 안 하면 치매가 오고, 나이 드신 분들도 생각을 하면 뇌가 바뀌는 거예요. 다만 성공으로 가기 위한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 NLP 기술 중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의 역설 저자 강범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습관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런 게 좋아서 읽는 분들은 계속 읽어도 너무 좋아요. 근데 성공하려면 읽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원하는 게 없으면 그 어떠한 정보가 들어와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스마트 스토어, 그때 힘들 때 길에서 막 배달하다가 대출 매월 막을 정도 되고 그나마 또 한 달에 한 30만 원, 50만 원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제가 했던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 교육, 쿠팡 파트너스 교육 이런 거 다 돈 내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거기서 알려주는 그대로 하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하나도 안 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정보를 더 안 찾아봐서 그런가? 계속 불편해. 그러다가 막 하다가 작업하다 잠들고 이러면 난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런 불편한 생각이 엄청 들어와요. 근데 그 스마트 스토어도 보니까 진짜로 거기에 모든 걸 건 사람들, 혹은 뭔가 보인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하면 반응을 하는구나. 이게 보인 사람들이 뇌에 즐거운 회로가 생겨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지,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책 읽는 게 너무 재밌고 새로운 걸 아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원하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계속 읽으면 그분은 아마 진짜 금방 많은 것들을 자기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려준 그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창조해서 내 채널에 맞는 그런 창조적인 것들로 고객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만족시켜 놓은 그거를 다른 채널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똑같은 제품이라고 똑같이 만족시킬 수 있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그래요. 책은 답안지가 아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답안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답안지를 보고 풀면 다음번에 그거를 변형해서 문제를 내면 맞출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맞춥니다. 내가 외워놓은 거에서 벗어나는 순간 못해.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는 다 변형 문제거든요. 나에게만 속하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원하는 생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로 내가 진짜로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비전이 보였어. 난 이걸로 1,000억을 벌어볼 거야. 만약에 그게 막 불타오른다면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책에서 찾는 거는 저는 엄청 추천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던 것들이 해결됐다, 팔리지 않던 아파트가 팔렸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진짜 감사드려요 하면서 손을 꼭 잡으셔. 약간 연세가 있는 여자분이셨는데 감사합니다, 1,000억 그거 진짜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교를 꿈꿨고, 그 학교를 만드는데 500억 정도 든다고 해서 저한테는 꼭 1,000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그래서 통장에 1,000억 원이 들어와 있는 사진도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한 학교 500억을 투자받아서 한 학교에 교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거 우연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나도 더 생각해야 돼. 저는 이제 20억 막 넘어가서 지금도 1,000억 무조건 간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벌써 500억을 투자받은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가장 큰, 너무 감사한 기적 같은 사례가 만들어졌는데, 저희는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원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돈을 줍게 되거나 갑자기 선물을 받게 되거나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커피 쿠폰을 줬어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아유 참 고맙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본인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엄청나게 훈련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은 그냥 생기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되게 고생하고 괴롭고 힘들어야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고,
근데 저희는 그 생각만으로 최근에 1,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뭐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고모님이 100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우연이 아니다. 그것 또한 우리한테 일어나는 뇌의 능력 중에 하나다. 그러면 감사해라가 아니라 감사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원하는 생각을 잘 하고 있구나. 정말 원하는 생각했더니 좋은 일들도 함께 하는구나. 요거는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타깝게도 문해력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젊은 친구들 문해력 논란이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요즘 친구들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책을 읽어야 문해력이 생긴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책을 읽어야 된다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시죠? 초록이 치매라고. 최근에 20대, 30대에도 치매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50대 전에는 치매는 없다. 이 수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치매가 젊은 친구들한테도 확산이 되고 있다. 이거 뭐냐면 고민하는 건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집을 한 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앉아서 뭐 5분, 10분이라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유튜브에 찾아보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챗GPT에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뇌를 쓰지 않는 입장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나이 불문입니다. 젊은 친구들도 생각 안 하면 치매가 오고 나이 드신 분들도 생각을 하면 뇌가 바뀌는 거예요. 다만 제한신념이 되게 강하겠죠. 정말 생각만 한다고 될까? 그리고 제가 요즘에 사람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야, 생각만 한다고 뭐가 돼?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기개발 시장에. 뇌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아무리 행동해도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엄청 열심히 뛰어. 근데 먹는 프로그램 보면서 뛰고 있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이 먹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제한신념들이 있어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제한신념들이 있는데 그거 좀 내려놓고 만약에 진짜 나도 뇌를 바꾸겠다라고 하면 나이는 정말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뇌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교육 들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연령대가 평균이 5, 60대예요. 기적 같은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원하는 게 뭔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게 되겠지. 근데 잘하는 거랑 내가 성공할 때 필요한 거랑 이런 것들이 마치 우연하게 얻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래 나는 1,000억 원을 벌었어 라고 선택을 딱 하실 수 있다면 그거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생각만 하기로 해보세요. 정말 한두 달 안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고 생각 구조 자체도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2번은 그걸 비롯해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실천을 할 때 그 실천을 하면서도 목표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변에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놓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전보드를 붙이면 이루어진대. 절대 아니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지중해 바다를 가고 싶은 게 꿈이야. 그래서 그 이미지를 붙여놓고 아 저기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 저기 가서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아 얼마나 좋을까. 맨날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붙인 사람과 붙이면 이루어진대 해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뭐 일본 가볼까 해서 일본 사진 붙여놓고 뇌가 바뀌지 않아요. 그냥 사진을 보는 것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하면 선택하는 거. 근데 무조건 본인이 다 이루고 돈을 펑펑 쓰고 살아도 남을 만큼의 금액으로 생각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아파트도 있어야 되겠고 아니면 뭐 수영장 딸린 집이 있어야 되겠고 차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세계여행 다녀야 되겠고 그러면 뻥뻥 쓰고 살아도 돈이 남으려면 우리나라에서는 50억 이상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50억 이상 있으면 그 정도 하고 끝이야. 그럼 100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1,000억 원이라고 제가 정하고 지금도 그렇게 훈련을 하냐면 1,000억 원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10억, 20억 혹은 100억 정도는 되게 작게 보여요. 그 훈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억 원을 벌겠다고 계속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게 제일 불편한 제한신념인데 꼭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 아니 근데 상상하는 거잖아. 그리고 상상하다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막 사람들한테 가치를 전달하고 내가 신나서 사는데 1,000억 원이 들어와. 싫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돈을 벌어야 돼.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에 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니면 누군가한테 굉장히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돈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돈 안 줘도 할 거냐고 물어보면 또 돈 안 주면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가치 뭐 이런 거에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죄악시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벌써 저희랑 같이 훈련하면서 저희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지불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역시 지불을 하고 새로운 생각 구조와 새로운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돈을 버는 게 어렵다, 쉽게 벌면 안 된다, 돈 버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에 너무 갇혀 있었던 분들은 저희한테 막 선물도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고마워하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알려드렸다, 혹은 무료로만 알려드렸다. 근데 시청자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무료로만 자꾸 알려주면 그거에 대한 가치는 무료입니다. 본인이 가치를 형성을 하고 그 가치 이상을 줄 수 있다고 본인이 가치를 만들어낼 때 돈이라는 걸 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1,000억 원을 벌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 1,0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이상의 가치를 알고 지불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너무너무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만든다? 돈이랑 연결을 해보시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NLP 자격과정에서도 좀 핵심으로 다루는 건데, 앵커링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닻을 내리는, 앵커가 배에서 정박할 때 쓰는 그게 앵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박혀있다 해서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무의식 중에 박혀있는 생각을 원하는 데다가 앵커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의식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무의식 중에 하는 소리가 그냥 내 삶인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내 삶을 바뀌지 않게 만드는 무의식인데,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원하는 생각을 해서 앵커링을 하는데, 감정이라는 게 되게 재밌게, 저는 지금 원하는 생각에 미쳐있지 않습니까? 1,000억을 벌겠다고 완전히 미쳐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앵커링이 되어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상태가 잘 따라오지 못해요. 그리고 불편했다가도 잠깐만, 이게 불편해할 게 아니야. 왜냐면 불편하다라는 거는 제가 그 상황에서 뭐 얻고자 하는 게 있거나 원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무소유, 원하는 게 정말 없어. 그럼 기분 나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진짜 원하는 게 있어.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가도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좋은 게 뭔지 금방 찾아내기 때문에, 감정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앵커링, 성공으로 가기 위한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 NLP 기술 중에 리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하던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편한 순간이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0억 원이 있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1,000억 원이 있으면 지금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차가 딱 끼어들었어. 그러면 그래, 1,000억 원 있는 내가 참자, 1,000억 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면 감정은 두 가지 감정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 직장 상사한테 계속 혼나고 있어. 그럼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앞에 내가 너무 기분 나쁜 상황을 마주했어.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바꾸면 재밌게 그 상황이 그렇게 막 자존감 낮아지고 분노에 휩싸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부의 역설은 말 그대로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열심히 하면 가난해진다, 생각을 해라, 요 내용이 가득 들어있어서 생각만으로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끔 계속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는 건 이제 아셨을 테니, 본인 스스로를 믿고 크게 꿈을 꾸고 한번 그 생각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정말 원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루에 10분이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해 나가면 생각이 진짜 중요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구나, 내 삶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